금지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 곁의 금지. 그리고 이곳은 근로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노무제공 사업장 사업주, 산재보험 업무 담당자, 그리고 보험 사무대행기관 담당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 금지가 노무제공자 보험료 산정 및 월 보수액 신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고용보험만 적용되었던 일부 직종까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노무제공자의 직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직종들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피치 못할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더욱 튼튼하고 더욱 넓어졌습니다. 참, 방과 후 학교 강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포함이 시행되니 잊지 마세요. 그럼 노무제공자가 고용선제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알아볼까요? 노무제공자 사업주는 노무제공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이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여기서 잠깐 필요경비를 살펴보실까요? 필요경비는 매년 확인이 꼭 필요해요. 필요경비는 국세청이 고시한 직종별 경비 공제율을 반영,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게 되는데요. 직종별 경비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제출한 경비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필요경비는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계산이 나올 때마다 여기 홍길동 씨가 등장해서 도와주실 거예요. 홍길동 씨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소득은 350만 원, 비과세 소득은 50만 원이죠. 이럴 경우 필요경비는 25.0%의 공제율을 반영하고 그럼 75만 원이 됩니다. 월 보수액은 총 소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하고 거기서 한 번 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니 최종적으로는 225만 원이 되겠네요. 월 보수액은 반드시 직종별로 고시된 필요경비를 계산해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셔야 해요. 그리고 지급월 개념이 아니라 노무를 제공한 달에 발생한 소득, 즉 귀속월의 소득을 해당월 몰보수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직종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재해요율을 더한 값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홍길동 씨, 다시 등장해 주시겠어요? 지금부터 보험 설계사 홍길동 씨의 산재보험료를 같이 산정해 볼 거거든요. 보험 설계사 홍길동 씨의 월 보수액은 225만 원이었죠. 그리고 2023년 적용되는 보험 설계사 직종의 산재보험료율은 0.5%, 출퇴근 재해요율은 0.1%였습니다. 그럼 산정식은 225만 원 곱하기 0.6%가 되고 산정액은 13,500원이 되겠네요. 산정된 보험료의 2분의 1은 종사자가, 나머지 2분의 1은 사업주가 각각 6,750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은 직종별 평균 재해율을 기초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산정 전 고시된 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또한 노무제공자의 모든 업무상 재해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개별 실적요율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보험료는 모든 직종이 동일하게 월 보수액에 고시된 실업급여 요율 1.6%를 적용해서 산정합니다. 길동 씨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보험 설계사 홍길동 씨의 월 보수액은 225만 원. 실업급여 요율 1.6%를 곱하면 36,000원. 이 36,000원이 곧 홍길동 씨의 고용보험료가 되고 고용보험료 역시 산정금액의 2분의 1은 종사자가, 나머지 2분의 1은 사업주가 각각 18,000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보험료 하한 기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 133만 원 미만으로 신고될 시에는 133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보험료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시금액으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꼭꼭 알아두세요. 길동씨, 월 보수액 신고를 깜빡하고 못하게 되면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보험의 경우 공단에 신고한 가장 최근 월 보수액을 만일 신고된 월 보수액이 없다면 취득신고 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산정된 보험료가 다를 경우에는 월 보수액 정정 신고를 꼭 해주셔야 보험료가 재산정되니까 그 점을 유의해주세요. 산재보험의 경우 신고된 월 보수액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되고 재해자의 평균 보수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월 보수액 신고 잊지 마세요. 그래야 재해 발생 시 평균 보수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보상 절차가 지연되지 않는답니다. 잠깐! 여러분, 노무제공자는 고용 산재보험료 모두 사업주와 2분의 1씩 나누어 부담한다는 사실, 그리고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분담분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원천공제한 보험료는 매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분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을 2023년 8월 31일까지 신고하면 2023년 9월에 보험료가 산정되어 2023년 10월 10일에 납기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만 8월 15일까지 월 보수액 신고서가 처리된 경우에는 2023년 8월에 보험료가 산정되어 2023년 9월 1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무제공자 산재 고용보험료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보험료 산정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월 보수액 신고 방법을 서면과 전자신고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재하시고 신고 대상 노무제공자의 보험 구분을 체크 후 노무제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직종 부호, 자격 취득일, 월 보수액을 차례로 채워주세요. 산재보험료의 경우 직종 부호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니 신고서 뒷면을 참조해서 부호를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신고서 하단 월말 현재 노무제공자 수를 기재. 최종적으로 사업주 날인만 체크해서 제출하면 신고 끝! 월 보수액은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쉽고 편리하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화면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월 보수액 신고는 화면 입력 방식과 엑셀 파일 불러오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화면 입력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의 돋보기 선택. 사업장을 선택하시면 사업자 정보와 함께 신고할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월 보수액을 입력하면 고용보험 월 보수액은 같은 금액으로 입력됩니다. 그 다음 산재보험 신고월 말 현재 노무제공자 수를 입력하세요. 입력 후 임시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 있겠죠. 임시저장까지 하신 후에는 신고자료 검증을 거쳐 오류를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빨간색 오류가 보이는 자료는 반드시 수정해 주셔야 접수가 됩니다. 엑셀 파일 불러오기 방식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다운받아 월 보수액을 작성한 뒤
작성 파일 불러오기로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화면 입력 방식과 동일하답니다. 이제 접수를 클릭하면 월 보수액 신고 완료! 만약 월 보수액 신고를 잘못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월 보수액 정정 신고 서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잘못 신고된 월 보수액 신고서 금액을 정정하신 후 재차 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고용 선제보험 노무제공자 보험료 산정 및 월 보수액 신고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근지도 근로복지공단도 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만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